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64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민법 64번 유치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매년 2문제 이상씩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유치권 한 문제가 결련성에 대한 협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유치권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치권 원래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치권 전반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이란 뭡니까? 담보물권입니다. 하지만 등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근저당권 같이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권도 없습니다. 등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등기상으로 권리를 대신 청구할 수도 없죠.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동산에도 인정이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에 모두 인정되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동산, 수선비와 수리비를 받지 않을 때 남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에 모두 인정되는 권리다. 그리고 유치권은 어떨 때 인정되냐면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지. 점유가 소멸되면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등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채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반드시 돈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 그럽니다. 유치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점유를 추정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굳이 자기 점유가 정당한 점유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하는 순간 합법적인 채권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점유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심사가 들어갑니다. 유치권의 점유는 선의로 추정을 하고 정당한 점유로 추정을 합니다. 유치권은 자기가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정당한 채권자로서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 반드시 점유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그럼 어떤 점유를 필수 요건으로 하냐면 이게 결련성이라 그럽니다. 유치권은 모든 채권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줘가지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민사집행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을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결련관계, 연관성이라 그럽니다. 부동산과 동산에 연관이 있는 채권만 인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서는 공사대금, 필요비, 유입비만 인정이 되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이 채권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유치권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에 점유한다? 이건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점유는 자기가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만 이 반드시 점유할 수 있는 근거된 채권이 공사대금, 필요비, 유입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채권으로는 점유할 수 없어요. 동사는 수선비 또는 수리비 같은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세탁소, 카센터 같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동사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채권이라 그럽니다. 사인 간에 돈을 빌려줘서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그 동산과 부동산에 연관된 채권이 있어야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당연히 수선비, 수리비가 있고 가축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이 됩니다.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훼손시켰다. 그러면 그 타인이 가축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가축을 찾으러 올 때는 농작물 훼손값을 다 물어줘야지만 가축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가축도 하나의 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축을 훼손시켰을 때 타인의 외환견을 죽였을 때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재물 손괴죄. 항상 동산의 개념으로 가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아니죠. 가축이 빨랑빨랑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가축에 대한 것도 유치권 성립이 인정이 된다. 하지만 가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가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돼야 그 가축을 점유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다 하면 남의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축도 가축에 의한 손해가 발생이 돼야 유치권 성립이 인정이 됩니다. 이걸 결련성이라 그럽니다. 결련성 하면 항상 동산과 부동산에 관련되는 채권 관계가 있어야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결련관계라 그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이게 유치권의 결련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 결련성이 부정되는 것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계약상의 돈을 미리 주는 거죠. 계약상의 돈을 미리 줘가지고 잔금 때 공제를 받고 정산을 받는 거죠. 계약상에 받을 수 있는 계약에 관련된 돈이 보증금이다. 건물에 관련된 아무 돈도 아니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안 갈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가죠. 이것을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러지 유치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건물에 관련된 돈이 아니죠. 그리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도 건물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영업권에 관련된 사항이죠.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주장하는 권리지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반환을 안 받았을 때 내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 이것도 동시행 항변권이죠. 이것을 유치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건축 자재라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은 당연히 건물에 관련된 채권으로서 유치권이 가능하는데 건축 자재대금은 자 물품대금입니다. 자 시멘트, 모래, 자갈을 납품해 주는 사람이 못 받아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안 됩니다. 자, 철물점 사장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품을 납입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것은 제가 차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 민사법으로 해서 보존을 받는 거지 유치권으로 보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자재대금은 공사를 직접 하는 업자가 아니죠. 공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자재대금도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련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채권은 반드시 그 부동산과 동산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걸 결련성이라 그럽니다. 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수선비, 수리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건축 자재대금,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자, 매매대금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대금 채권 이런 것은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물품대금, 건축 자재대금,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자,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아주 쉽죠. 그래서 결련성을 외우는 게 아니라 건물에 관련된 채권,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만 있다. 그리고 동산에도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유치권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다. 그래서 우선 변제가 없고 물상 대입권이 없다.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점유는 반드시 필요 요건이다. 점유가 소멸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그리고 이 점유라는 것은 자, 유치권자가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치권을 처음부터 하지 않기로 배제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가 됩니다. 이 특약을 하고 나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아무리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점유를 한다고 해서 이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결문을 확보를 해야 유치권 점유가 계속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점유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영향이 없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로 가야 됩니다. 유치권이 행사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유치권의 일반적인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란다. 자, 유치권은 스스로 정당한 점유, 불법 점유가 아님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유치권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고 유치권은 우선 변제, 물상 대입권이 없습니다. 자, 유치권은 반드시 동산과 부동산에 관련이 있는 채권만 인정이 됩니다.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동산은 수선비, 수리비, 가축은 농작물 훼손으로 인한 가축의 유치도 가능합니다. 자, 유치권의 결련성이 없는 것은 권리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데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건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니은도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임차인이 그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못 받으면 이사를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주장하는 거지,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동시행 항변권으로 이사를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이것은 기업과 니은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거지, 부동산에 직접 연관된 채권으로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무를 안 하면 나도 의무를 안 하겠다, 권리 의무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동산과 부동산의 연관성이 있는 채권만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권리금 반환 채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연관성이 없죠. 부동산에 관련된 연관성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가축을 딱 확보해서 내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다 할 때까지 가축을 돌려주지 않아야겠죠. 가축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가축으로 인한 피해는 그 유치권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동산과 부동산 모두 인정이 되는 권리죠. 그래서 유치권을 위한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 정답은 디귿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디귿만 가축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만 결련성이 인정이 되죠. 이것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기업과 니은 권리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지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건물에 관한 결련성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64번의 정답은 디귿.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유치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상황도 반드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필요비, 유익비도 모든 필요비, 유익비가 유치권을 인정하는 결련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유익비 포기 약정도 가능하죠. 필요비 포기 약정. 자, 이럴 때는 또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가 원칙상 결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고 외에도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상 결련성이 있는 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에 한한다. 나머지 권리금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주장하는 거지 부동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유치권은 동산에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선비, 수리비, 그리고 가축으로 인한 유치권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으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거,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그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기해서 가축에 대한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다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64번에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 정답은 디귿,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